소개팅의 핵심은 음식이다. 자, 소개팅 잘 되기 위한 메뉴 넘버원. 나눠 먹는 메뉴. 전골을 시켜. 끓여서 나눠. 계속 얘기거리가 생겨요. 왜냐면 나눌 때는. 그래서 배추 좋아하세요? 아, 버섯 좋아하세요? 이런 거. 서로 사랑을 증진시키는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하지도 못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확 효과가 나는 들어가자마자 네. 사랑이 올라오는 그런 음식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정말 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났는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장동선은 프렌즈라고 시작을 하고요.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컨셉이에요. 홍신혜 셰프님께서 이 장소를 저희 시리즈를 위해 제공해 주셔서 장동선은 프렌즈는 저희가 홍신혜 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들로 주문을 했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 단골이세요. 제가 식당을 벌써 이 식당을 한 지 11년이 됐는데 우리 되게 오랜 단골이시고 저희가 방송으로 만났지만 수요 미식회 네. 2번이나 나갔죠. 네. 맞아요. 자, 참고로 제가 먹는 거 진짜 찐입니다. 너무 알죠. 너무 알죠. 우리 식당에 오셔서도 뭐 그냥 우리가 메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도 이거 거의 다 섭렵하신 분이셔가지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네, 메뉴를 그냥 한 페이지 있는 거 다 시켜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게 좀 운동하는 몸매 아니고 정말 많이 먹는 몸매인데 먹는 거 치고 진짜 안 찌는 편이에요. 저도잖아요. 제가 거의 코끼리 비스켓처럼 먹잖아요. 근데 지금 코끼리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제가 볼 때 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사람이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를 느낄 때 미각 중추라고 해야 될까요? 이곳이 인슐라라고 그래서 섬역, 내 몸 안의 상태를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느끼고 하는 영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맛있는 걸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감해주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요리하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잘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냐면은 기본 인스팅트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해요. 네,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뭐냐면 본인한테도 솔직하고 남한테도 솔직해. 그래서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이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건 진짜 잘 먹어. 먹는 걸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고 먹는 거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알쓸신잡 방송을 우리가 10군데를 방문하고 저녁에 토크하는 방송을 찍었잖아요. 근데 시즌 1, 시즌 2 차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데이터를 냈어요. 똑같이 10회, 10회 찍었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더 먹었을까. 근데 4명의 출연자 중 2명은 같아요. 저랑 같이 바뀌어서 들어왔던 분이 유현준 교수님이에요. 네네네. 유현준 교수님은 일반인보다 좀 적게 먹고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즌2에 10회 총 해서 먹고 마신 음식이 시즌1보다 2배가 넘었어요. 그래요? 넷 중 둘은 같은 사람, 한 명은 보통 사람보다 적게 먹는 사람. 결국 죄인은 저. 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신 지도 10년은 넘었죠. 맞아요.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많이 보죠. 그럼 사람들을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다,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나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래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별명이 항상 관상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관상쟁이.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1초 안에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 파스타 리조또만 먹고 바로 갈 사람인지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먹을 사람인지 딱 보면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거나 막 증명을 제가 막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되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혹시 배고프세요? 뭐 혹은 토마토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대부분 맞춰요.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사실은 매운 거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다라고 하는 게 다 포괄적이에요.
이게 뭐냐, 매운 거에 대한 언어가 고추도 매워, 뭐 후추도 매워, 또 마라도 매워, 겨자랑 와사비도 겨자도 매워, 매워. 네, 마늘도 아리고 매워. 이게 다 똑같대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성분이 매운 거라고 하나로 퉁치기에는 모두 다 다른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매운 거 아린 맛에는 둔해요. 유전자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많이 써요. 많이 써도 이거를 난 매워서 못 먹겠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마늘 냄새 공항에서도 마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마늘에 우리는 되게 둔감한 편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랩 친구들한테 음식을 해줬었어요. 아. 불고기. 근데 불고기 간장 붓고 설탕 넣고 뭐 꿀도 넣기도 하지만 마늘 진짜 많이 썰어 넣잖아요. 근데 그날 음식을 먹고 다음날 치과 갔던 애들이 빠꾸 먹었대요. 다시 오라고. 마늘 냄새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렇지 않은데. 네, 유럽 애들은 좀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매운맛으로 간주를 안 하면 마비시키는 건데, 그것도 한국말로는 마비라고 얘기하면 너무 큰 임팩트여서 그런지 맵다고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시니그린 성분이 있는 게 와사비 같은 거, 와사비 맞아요. 네, 고추냉이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입이나 목이 매운 게 아니라 코가 매운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부위에 적용하는 맞아요. 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약간 DNA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못 먹어요. 청양고추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맵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아 진짜요? 네. 과학자 입장에서 맵다라고 그러면은 캡사이신 수용체와 캡사이신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게 고추에 있는 거. 결국 고추의 매운 거를 맵다라고 정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캡사이신을 잘 먹는, 그러니까 고추를 진짜 나는 청양고추 5개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청양고추를 고추장 찍어 먹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예뻐요. 다 예뻐.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데이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와이프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예쁘잖아. 눈 크고. 아, 기억하시네요. 매운 걸 좋아하게 생겼어라고 얘기하는 그 관상,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게 예쁘고 눈이 크고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으면서 피부가 좀 맨들맨들 좋고 이래요. 아, 저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많은 사람을 보면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후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맞으면 기억하는데 틀리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셀렉티브 메모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정말로 블라인드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매운 거를 한 중간 정도로밖에 못 드시죠. 아주 매운 거 못 먹어요. 맞아요. 얼굴 잠깐만 보여주세요. 매운 거를 잘 못 먹어. 잘 먹어요? 잘 먹네요. 이거 기억에서 지우실 거죠? 아니야, 이건 편집해야 되는 거야. 매운 걸 잘 못 먹어. 지금 50대 50이었어요. 우리 새로운 뉴페이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매운 걸 잘 드시네요. 근데 매운 걸 잘 드시는데 막 되게 자주 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몇 끼니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매운 거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매운 거 이렇게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고추가 들어온 게 1500년이잖아요. 1500 몇 년. 그러니까 사실 고추 농사 이전에 매운 거는 우리가 다 산초나 뭐 그런 겨자나 이런 걸로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매운 걸 잘 먹어는 최근의 일인 거지. 고추 산업이 발달하고 고춧가루가 사방에 널려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게 한국 사람들이 고추를 많이 먹으니까 매운 걸 잘 먹는다는 인식이 있어서지, 한국이 절대로 매운 거를 많이 먹는 나라가 절대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기 시작한 것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운 거는 사실 맛으로 간주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고통인데, 그러니까 통증. 너무 고통스러우면 뇌가 엔돌핀을 분비해서 야 죽지 마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매운 음식을 못 견딜 정도로 매운 순간 뇌 안에서는 이 아픔을 없어지게 하는 물질이 나오면서 다른 종류의 아픔, 스트레스 이런 것도 해소가 되니까, 워낙 살면서 힘든 거 고통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매운 걸 먹어서 그 매운맛의 아픔보다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매운 거를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뇌과학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에 사람을 보는 거랑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사람이 뭘 먹나 이런 걸 보는
걸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되게 보는 눈도 진짜 다를 것 같고. 근데 의외로 보는 눈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예요.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을 했어요. 표정, 뭐 움직임, 손짓, 목소리 다. 근데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호감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됨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은 안 웃고 있는데 입만 웃고 있는 거 신뢰감 안 주고, 그 다음에 몸은 막 신났는데 얼굴은 무표정하다.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하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보통은 사람을 많이 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아, 이 사람 약간 불안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되게 신났구나. 이 사람 약간 슬픈 게 있구나. 이 연구 주제를 나는 연구를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실제로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제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의 핵심은 음식이다. 소개팅의 핵심은 음식이다. 네. 왜냐하면 이 먹는 거가 감각의 일부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인식도 이 맛이랑 같이 녹아들거든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특히 와인 페어링이나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런 식당에서 만약에 소개팅을 해 이랬을 경우에 잘 안 될 확률이 진짜 높아요. 저랑 와이프랑 만났을 때 몇 번의 실패를 했어요.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만났고 먹었는데 물어봤는데 맛이 없었다는 게 딱 티가 났어요. 그 순간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미 먹었지만 한 번 더 맛있는 데 가서 먹자. 잘 대처를 하셨네.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맛있었던 데가 어디냐? 묵은지 김치찌개 하는데. 그러니까 비싸지 않지만 그 음식은 맛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걸 맛있게 먹고 나서 헤어지는.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을 때까지 데리고 다녔죠. 와이프가 너무 장동선 박사님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그걸 믿고 따라준 거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건 진짜 찐사랑이다. 너무 좋아했네. 이거 유튜브 나가자마자 와이프가 10년 만에 진짜 내 마음이 저랬어라고 얘기 들을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일찍 만나서 다 코치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 그래도 잘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가 메뉴를 잘못 시키면 아유, 먹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냥 완전 감각이잖아요. 완전 그냥 베이직한 감각. 그래서 잘못 시켰을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관심 없거나 메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실수인 경우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음식이 왜 그러냐? 그냥 감각을 쉐어하는 되게 기본적인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약간 있는 거를 음식으로 표현하거나 행위로 표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되게 본성을 볼 수 있는 기회네요. 그럼요. 어떤 사람인지를. 술이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다이나믹한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첫날은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음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취향인지, 배려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뭐 예절, 반지 모든 걸 다 나타내요, 음식이. 심지어는 주문하는 과정, 그러니까 음식 자체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냥 완전 베이직하게 키 하나를 딱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나누어 먹는 걸 시키라는 거예요. 전골을 시켜. 해서 끓여서 나눠. 배추 계속 얘기거리가 생겨요. 왜냐면 나눌 때는. 그래서 배추 좋아하세요? 아, 버섯 좋아하세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플러스 포인트를 따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배려에 대한 어떤 아이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데이트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영역으로 이케아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케아 효과가 뭐냐? 똑같은 가구인데 우리 집에 띡 배달돼서 온 가구보다 내가 하나하나 조립하고 만들고 한 가구에 대해서 훨씬 높은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가구는 뭔가 나에게 특별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음식에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뭔가 전골을 같이 끓여줬고 나눠 먹었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서로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받아 먹는 것도 보고 그럼 또 뿌듯해하고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감정이 되게 좋은 영향력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포인트를 되게 무심하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평가를 하지 마요.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 음식에 대한 평가가 본인에 대한 평가로 돌변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전복이 조그마해요. 아, 먹었더니 싱겁네요. 그죠? 이게 내가 시켰을 경우에 아, 얘 좀 되게 기준이 까다롭고 항상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시킨 건데 이렇게 얘기해 그건 어이씨, 더더욱 아니지.
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는 뭐든 잘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뭐든 잘 먹지만요, 그 잘 먹는 거를 완전 우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걸 조근조근 이유 타당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헉, 전복이 작은데도 맛있다, 그죠? 이거 어머 마늘을 심은 건가 봐요. 아 소스를 발라 먹으니까 소스가 더 맛있네요. 이 멸치 소스 너무 스페셜하네요. 제가 하나 더 드릴까요? 야, 이거를 진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거티브가 나온 사람이 있고 포지티브가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냥 누가 봐도 별론데 이 안에서도 이건 특별하네요 라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좋은데 뭔가 까탈스럽게 하나 안 좋은 걸 찾아내가지고 마치 내가 이거 발견했어 라고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무슨 음식 평론가 마냥. 근데 그게 굉장히 자기가 지적으로 보이고 뭔가 그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비호감이에요. 저의 장점은 어쨌든 뭐든 잘 먹는 거였네요. 아니 너무 잘 드시고 사실은 그리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항상. 네, 되게 맛있으면 기뻐하고 기뻐요. 예. 그리고 맛없으면 빨리 먹고 다른 데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맛없으면 빨리 먹고 하나 더 시켜요. 네, 그치. 맛있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진짜. 먹는 게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소개팅에서도 먹는 게 중요하고 상견례에서도 먹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부부 사이에도 먹는 게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먹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을 증진시키는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요 그게 호르몬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행복해지니까 그게 서로 더 감각도 많이 깨워주게 되잖아요. 하지만 음식 자체만으로 그 감각을 확 열어주는 그런 음식도 있어요. 아, 그거 있어요. 오, 어떤 음식인가요? 다음 편에 할까요? 굴? 굴은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하지도 못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확 효과가 나는 들어가자마자 네. 사랑이 올라오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그 밤을 잘 보내고 싶다. 그거를 더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번에 이거를 빵 터트리는 화약에 도화선 불 붙이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생강이에요. 생강? 생강이 되게 빠르게 몸에 체온을 샥 높여줘요. 근데 그 체온을 높여준다는 게 사실은 혈류를 잘 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강차를 마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그래서 그날 와 오늘 난 꼭 뜨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디저트엔 생강차예요. 그리고 생강에 꿀을 더했을 경우에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꿀이 의외로 굉장히 여러 가지 효능이 있잖아요. 식중독도 예방하고 뭐 균도 없애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 약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약식, 약밥, 약과 다 꿀이 모두 들어가네요. 다 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꿀하고 생강이 합쳐지면은 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정화 시키면서 혈류를 빨리 돌려주는 역할을 해서 생강 꿀차를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관문이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상견례 자리에 좋은 음식. 오히려 상견례 때 중요한 거는 먹는 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도 너무 너저분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나눠 먹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서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신기한 게 나와서 막 우와 사진 찍고 싶은데 이런 거 안 되고 안 되고요. 그냥 늘 익숙한 그런 요리들이 계속 나오지만 기억에 나지 않을 만큼 평이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들 한정식집을 가는 거예요. 아, 익숙하고 편안한 게 그쵸? 좋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라기보다 먹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 요리들인 거예요. 사실 음식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그냥 분위기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음식 자체는 진짜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막 전복이 막 우와 조롱조롱 너무 신기한데 절대 안 되고요. 그냥 평이한 늘 보던 야, 음식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도 지금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장동성과 프렌즈 첫 시리즈 열기에 앞서서 홍신혜 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홍신혜 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또 나와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우리가 오래 알았지만 이렇게 둘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계기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생각보다 우리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저희 친한 사람들 여러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과도 연결되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또 홍신혜 쌤 가게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